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경기장 앞은 유니폼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이네. 검은색은 이미 품절이고 흰색이라도 사겠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티켓값은 5배까지 뛰어올랐고 한인타운 식당들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이름 모를 외국인들까지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소동이 단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올해 68세죠. 보스턴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40년간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일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축구 코치도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ESPN을 보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죠. 이게 진짜 축구입니다. 100년 넘는 전통과 역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만나는 무대 말이에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토트넘에서 뛰던 그 한국 선수 말입니다. 손흥민, 로스앤젤레스 FC 이적 확정.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또 시작이군요. 하하, 예상했던 대로네. 화면에서는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환호하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마치 메시나 호날두가 온 것처럼 난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MLS? 그건 축구도 아니지. 은퇴 선수들 놀이터야. 사실 저에게 MLS는 진짜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1888년부터 시작된 전통이 있고 세리에어는 이탈리아의 축구 철학이 담겨 있어요. 분데스리가는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여주죠. 하지만 MLS는 뭡니까? 1996년에 시작된 신생 리그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성기를 보낸 선수들이 마지막 연금을 받으러 오는 곳이죠. 베컴이 그랬고 질라탄이 그랬고 로렌조 인시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트넘에서 13년을 뛰었으니 이제 편하게 돈이나 벌려는 거겠죠. 33세면 축구선수로는 이미 내리막길이니까요.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리그 역사상 가장 큰 이적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미국 축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였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한 단계 끌어올린다고요? MLS가 프리미어리그나 세리에어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에릭이 퇴근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죠? 손흥민이 드디어 미국에 왔어요. 에릭은 35세 변호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저와는 취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 축구의 전통보다는 MLS나 젊은 선수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면서 말이죠. 그래, 봤다. 또 다른 은퇴 선수가 미국에 와서 마지막 돈벌이 하는 거지. 에릭이 고개를 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손흥민은 달라요. 아직도 현역 최고 수준이라고요. 에리가 33세 선수가 무슨 최고 수준이냐? 나이가 되면 다 떨어지는 거야. 축구는 젊은 선수들 스포츠라고. 하지만 에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작년에도 토트넘에서 17골 8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전성기가 끝난 선수가 아니라고요. 저는 관심 없다는 듯 다시 TV를 봤습니다. 통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프리미어리그와 MLS는 수준이 다르다고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뉴잉글랜드와 경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말이에요. 에릭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같이 가요. 손흥민을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축구를 40년 넘게 봐온 제가 MLS 경기 하나 본다고 생각이 바뀐다고요?
저는 결국 에릭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경기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지못해서였어요. 68년을 살면서 아들 말을 안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버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에릭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죠. 토요일 오후 우리는 질레트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폭스버러죠. 평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NFL 경기 때만 가봤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게 뭐지? 제 눈에 들어온 건 태극기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건가요? 아버지, 보세요. 저기. 에릭이 가리킨 곳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이부터 60대 중년까지 말이죠. 여기가 한국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인데 마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온 것 같았어요. 스타디움 입구로 걸어가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념품 매장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평소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경기 때는 한산했던 곳인데 말이에요. 뭘 사려고 저렇게 줄을 서는 거지? 손흥민 유니폼이요, 아버지.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한 경기도 안 뛴 선수 유니폼을 사려고 저렇게 기다린다고요? 줄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실망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홈 유니폼이 다 떨어졌대요. 흰색밖에 없어요. 옆에 있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럼 흰색이라도 사야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뛰지도 않은 선수 때문에 이 난리라니요. 게다가 원하는 색깔도 없는 유니폼을 사겠다고요? 매장 직원이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 유니폼은 모든 사이즈가 품절입니다. 일주일 후에 재입고 예정이에요. 그러자 실망한 팬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선수 이름이 없는 빈 유니폼을 사서 추가 비용을 내고 손흥민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였습니다. 25달러 추가하면 원하는 이름을 새겨드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팬들은 기꺼이 돈을 더 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계속 놀라운 광경들이 이어졌습니다. 관중석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한글 플래카드들도 보였어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에릭이 가리킨 곳에는 손흥민 화이팅이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흥민 웰컴 투 MLS라는 영어 현수막도 있었고요.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 한국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돼요.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어떻게 뛸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오셨나요? 에릭이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3시간 운전해서요. 손흥민 보려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서 3시간을 운전해서 MLS 경기를 보러 온다고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입장할 때였습니다. 카메라가 손흥민을 잡자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팬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손, 손, 손. 구호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MLS 경기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때요? 분위기 좋죠? 에릭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경기장을 둘러봤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이게 정말 MLS 경기장이 맞나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평소처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축구를 봐온 눈으로 말이죠.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어요. 이른바 원톱 공격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처음 15분 동안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으면 상대 수비수들이 바로 달라붙어서 고립시켰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예전만큼 빠르지도 않을 거고 MLS 수준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별로 특별할 게 없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MLS는 MLS였어요. 하지만 전반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되자 스스로 한 칸 아래로 내려왔어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움직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생각보다 영리했거든요. 상대가 압박하면 공간을 만들고 동료가 달리면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고 말이에요. 후반 6분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였어요. 상대 수비수와 어깨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이 튕겨나갔고 LAFC 마르코 델가도가 그 공을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골이 터지자 한국인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손흥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의도한 플레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LAFC가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어요. 상대 수비수 2명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을 뺏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툭툭 공을 치면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수비수를 가볍게 제쳤고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오자 왼쪽으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완벽한 타이밍에 왼쪽으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마티웨 슈아니에르가 그 공을 받아 골을 넣었죠.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TV 중계진도 흥분해서 외쳤어요. 애브솔루틀리 넥스트 레벨.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격이 다른 플레이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3세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요? 드리블로 2명을 제치고 완벽한 어시스트까지 만들어내다니요. 아버지 보셨죠? 저게 손흥민이에요. 에릭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MLS 선수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통계판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의 드리블 성공률이 100%였어요. 4번 시도에서 4번 모두 성공한 거였습니다. 슈팅도 4회, 기회 창출도 5회나 기록했고요. 이게 정말 MLS 경기가 맞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인조잔디라서 익숙하지 않을 텐데도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다니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도 양팀 최고 평점 8.5점을 받았어요. LAFC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지능과 경험, 기술, 체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슈아니에르도 극찬했어요. 손흥민과 함께 뛰면 더 수월하고 쉬워집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MLS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에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본 플레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알던 MLS가 아닌데. 에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손흥민 같은 선수들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납득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건 확실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기념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에릭이 뭔가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매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현장 같았습니다. 손흥민 검은색 홈 유니폼 라지 사이즈로 사고 싶은데요. 앞에 선 한 남성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요. 아마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LAFC 매장 책임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이즈는 있나요? 죄송해요. 손흥민 선수 검은색 유니폼은 모든 사이즈가 품절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경기 뛴 선수 유니폼이 전부 품절이라고요? 이런 일은 메시나 호날두 급 선수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러자 팬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름이 없는 유니폼에 손흥민을 새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25 추가하시면 원하는 이름과 번호를 새겨드려요. 사람들이 기꺼이 추가 비용을 냈습니다. 원래 유니폼 값에 $25를 더 내서라도 손흥민 유니폼을 갖고 싶어 했어요. 이것도 거의 동난 상태네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이름 새기는 서비스마저 대기줄이 길었거든요. 저는 한 가족을 유심히 봤습니다. 부모와 10살 정도 된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손흥민 유니폼 갖고 싶어. 알았다.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사주마. 아버지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단순히 유니폼을 사는 게 아니라 꿈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여행 도중에 LAFC로 이적해서 좋아요. 온라인에서 말고 여기서 직접 살 수 있으니까요.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여행 와서 손흥민 유니폼을 사려고 한다고요? 충남에서 온 한국인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귀국한 다음에 여행 겸 손흥민 선수 경기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잡고 올 겁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손흥민 보러 온 거였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선수 때문이라고요? MLS 선수 한 명이 이런 열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매장을 나오면서 에릭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스타의 파워예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뛰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사는 거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랜드라니요? 축구 선수가 언제부터 브랜드가 됐나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뉴스도 봤거든요. 심지어 메시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인들, 유니폼을 사려고 줄 서는 팬들, 그리고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플레이까지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한 선수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에 타면서 에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어떠세요? 생각이 조금 바뀌셨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납득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쎄다. 하나는 확실해. 내가 알던 MLS와는 다르다는 거지. 에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도 보러 가실래요? 홈 데뷔전이 있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LA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말이에요. 경기장을 나온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에릭이 제안했어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한국 음식은 좋아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한인타운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 식당 앞에 손흥민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손흥민 경기 중계, 손흥민 응원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메뉴판 옆에는 손흥민 파이팅이라고 쓰인 포스터도 있었고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손흥민 경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가 불고기 정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곳에 와서 말이에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사에도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매장이 꽉 찹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이런 경제적 효과까지 만들어낸다고요?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식당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들 덕분에 한국이 유명해졌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장님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던 거죠. 당신 나라에서도 이런 스타가 있었다면 아시죠? 우리에겐 손흥민이 그 존재예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장님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의 말을 되새겼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TV에서 오타니 소식이 나왔어요. LA 다저스에서 뛰는 일본 야구 선수 말이에요. 오타니가 LA 다저스에 입단한 뒤 시내 일본인 거리인 리틀 도쿄는 매출이 40%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일부 업소는 방문객이 2배로 뛰었고요.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손흥민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희망이자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던 거죠. 에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되시죠?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의 태극기, 유니폼을 사려는 팬들, 그리고 지금 이 식당 사장님의 자부심까지 말이에요. 음식값을 내면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홈 경기 때도 오세요. 더 큰 축제가 될 거예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에는 MLS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정말로 이 도시와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손흥민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어졌어요. 손흥민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MLS 데뷔 후 첫 번째 MVP 타이틀이죠. 라디오 진행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드리블 성공률 100%, 기회 창출 5회, 그리고 완벽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끄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계속 듣고 싶어졌거든요. 카메라는 경기 내내 손흥민을 원샷으로 잡았습니다. 선수 입장부터 시작해서 코너킥을 차러 갈 때까지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오늘 경기장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모든 관심이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홈 데뷔전인 다음 달 샌디에이고전 티켓값이 기존의 5배인 $1,500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1,500라고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MLS 경기 티켓이 그런 가격에 팔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유니폼도 화제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요. 에릭이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라디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메시 말이에요. 메시를 넘어섰다고요? 저에게 메시는 축구의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메시보다 손흥민 유니폼이 더 많이 팔린다니요. 미국 서부에서는 손흥민, 동부에서는 메시가 양대 스타로 MLS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서부 5위 LAFC와 동부 5위 인터 마이애미가 각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한다면 MLS컵에서 손흥민과 메시의 직접 대결도 가능합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이라니요.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기장에서 본 손흥민의 플레이, 유니폼을 사려고 줄 선 팬들, 한인타운 사장님의 자부심 어린 표정까지 말이에요. 에릭이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간 스포츠를 봐온 제 신념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에리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았다. 에릭의 눈이 커졌어요. 이 선수는, 손흥민은 MLS를 살린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오늘 본 걸 부정할 수는 없어. 저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야. 에릭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홈 데뷔전도 함께 보러 가요. LA까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 가자. 손흥민이 LA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에릭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뀐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손흥민이 정말로 MLS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고집불통 늙은이의 생각까지 바꿔놓았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에릭과 한 약속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흥민의 홈 데뷔전을 함께 보러 가기로 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어제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만 해도 MLS를 무시했던 제가 저녁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에릭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아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평소라면 고집만 부렸을 텐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분이 좋아 보여요. 에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아마 새로운 걸 배워서 그런 것 같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에릭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홈 데뷔전 일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9월 1일 샌디에이고와 경기네요. 비모 스타디움에서요. 에릭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새로운 홈구장이군요. 티켓은 구할 수 있을까? 어제 라디오에서 비싸다고 했는데.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1,500까지 올랐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돈은 걱정 마라. 내가 낼 테니까. 에릭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MLS를 무시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특히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말이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제 본 손흥민의 플레이, 팬들의 열기, 한인타운 사장님의 자부심이 모두 진실이었거든요. 그 진실 앞에서 제 편견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릭은 기뻐하며 티켓 예매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정말 비쌌지만 아직 구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2박 3일 일정으로 숙소까지 함께 잡으라고 했어요. 경기도 보고 LA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LA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서부 지역 자체가 낯선 곳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때문에 가게 됐다니 인생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 TV에서 손흥민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손흥민이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완벽한 패스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제 직접 본 그 플레이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런 플레이를 MLS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40년간 축구를 봐온 제 눈에도 수준 높은 플레이였거든요. TV에서는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MLS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였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에릭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냐고 말이에요. 한인타운 사장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 자부심 말이야. 저는 어제 식당에서 느꼈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에서 본 진정한 자부심이 저를 움직였던 거죠.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30년 전 이곳에 와서 식당을 시작했다던 사장님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 같은 선수 덕분에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진짜 스타의 역할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정한 스타는 경기장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거죠. 티켓 예매를 마친 에릭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알려줬어요. 9월 1일 LA행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오랫동안 고집만 부렸던 제가 부끄러워졌거든요. 앞으로는 에릭의 말을 더 잘 들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무시했던 것들 중에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자 에릭이 장난스럽게 다음에는 K-팝 콘서트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건 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어제의 경험이 저를 더 열린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LA에서의 여행이 벌써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LA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덕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소통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공통 관심사가 생긴 거죠. 손흥민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LA 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MLS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손흥민을 보러 서부로 날아간다니 말이에요. LA에 도착하자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보스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손흥민 광고판들이 보였고 택시 기사도 손흥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손흥민 때문에 오신 거죠?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라고 대답했지만 손흥민 보러 왔다고 했어요. 기사는 신이 나서 손흥민이 LA에 온 뒤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비모 스타디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기가 아닌 날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스타디움 앞 광장에는 거대한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웰컴 투 LA 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한국도 아니고 LA도 아닌데 태극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스턴에서 본 뉴잉글랜드 경기를 떠올렸어요. 그때 MLS 중계진이 했던 말이었죠. 지금 LA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도 가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손흥민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식당마다 손흥민 응원, 손흥민 웰컴 같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요. 한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보스턴에서 만났던 분과 비슷한 나이 되셨어요. 손흥민이 와서 정말 좋아요. 매출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자부심이 생겼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스턴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한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봐요. 손흥민 덕분이죠. 그 말을 들으니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겠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도시와 리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LA의 밤하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도시와 리그,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손흥민이 저에게 그 용기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스포츠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줬고요. 이제 저는 MLS의 팬입니다. 아니, 손흥민의 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이클처럼 70년 믿음을 뒤집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국이 세계 1위임을 느꼈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